미분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 조합원 2명이에요. 2명. 2명이서 사업을 하고요. 2명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이 2명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요거를 조합원이 가져가기로 하고 요거 2개를 아니다 반대로 요거를 조합원이 가져가기로 하고요. 요거 2개를 일반 분양을 하기로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합원이 가져가는 거는 좀 싸게 분양하는 게 좀 맞죠? 조합원들 거니까. 일반 분양은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일반 분양은 예를 들어서 제가 시행자 대표예요. 조합원이 아니고요. 조합장도 아니에요. 저는 일반 시행자 대표예요. 저는 제 돈 가지고 땅을 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데 주택법에 맞게 허그의 보증심사를 받아서 분양을 하는데 한 현장은 김 부장한테 맡겨놓고 또 한 현장은 박 부장한테 맡겨놨는데 김 부장은 100% 분양이 됐어요. 근데 박 부장은 60% 분양됐어요. 그러면 제가 시행자 대표로서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한 걸까요? 이게 그냥 간단히 생각해보면 100% 분양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행자 입장에서는요, 선분양 시점에서 100% 분양되는 게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게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시행자 입장에서는 공사비 정도만 나와줘도 충분해요. 내가 그동안 돈을 빌린 것들에 대해서 그 돈을 상환하는 정도만 나와줘도 돼요. 그런데 100% 분양이 됐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너무 싸게 분양했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내릴 수익을 일반 분양자들이 싸게 분양해 가져가면서 나는 피해를 봤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왜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시공사들은 100% 분양되면 그걸 홍보를 하고 좋아하느냐? 조합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조합원들 100% 분양되는 게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100% 분양이 되든 60% 분양이 되든 분양가가 낮아졌을 때 시공사는 피해가 있느냐? 시공사는 피해가 없어요. 왜요? 시공사는 그냥 공사비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공사는 피해를 보지 않고 조합원들만 온전하게 피해를 봐요. 분양가가 낮아지면. 그래서 가장 좋은 숫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분양이 높게 되는 거. 그래서 60, 70%가 제가 보기엔 제일 완벽한 숫자예요. 나머지는 천천히 2순위, 3순위 때 분양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1순위 때 그냥 뭐 몇백 딜 나고 그냥 분양이 다 돼버렸다. 이러면 조합원들은 그만큼 피해를 봤다는 거죠. 여기서 요 숫자, 지금 제가 정한 요 숫자는 이 현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요 숫자는 지금 조합원들을 위한 극대치를 제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올릴 수 없다라는 가정을 세워볼게요. 조합원의 분양가는 거기에서 좀 낮춰봤어요. 그러면 요 숫자가 뭐냐면 종후자산가치가 되는 거죠. 종후자산가치가 되고요. 요 땅에다가 요렇게 아파트가 아니죠. 아파트는 5계층부터니까. 근데 아파트라고 치자고요. 조합원이 2명인 재개발 조합은 없어요. 뭐 조합을 만들 이유도 없죠. 뭐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어야 되니까 안 되죠 벌써. 근데 이것도 재개발을 쳐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재개발이 됐다. 그러면 비용이 5억 들었어요. 그러면 5억 마이너스 8억이니까 3억이 남았는데 요 땅 가격을 안 적어냈기 때문에 요 사업은 송관이 실패인지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송관이 실패인지 알려면 요 종전 가격을 감정평가해야 되는데 이 감정평가는 또 어떤 책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공시지가의 130% 내지 140%다. 절대 안 그래요. 감정평가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감정평가사분들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봤고 많은 분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서 그 공부를 그 감정평가사의 머릿속에 다 넣은 다음에 금액은 그분 마음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 금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공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조합과 밀당을 하면서 감정평가 금액을 어느 정도 수준을 할지를 정하긴 하지만 뒷부분에 보여드리면 어떤 룰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정해진지도 알 수는 있지만 그러더라도 세세하게는 감정평가사 마음이에요. 근데 그분 마음이라는 게 진정한 그분의 마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담은 다음에 마음이라는 거죠. 뭐 극단적인 비유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러 갔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첫사랑이었어. 그럼 감정평가가 어떻게 돼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물론 그런 감정평가사님이 없겠지만 제가 목격한 사례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조합장, 이사, 감사들은 감정평가가 어떨까요? 이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약간은 좀 의심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여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인지상정이라 감정평가는 어떤 공식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의 그 감정평가 원론에는 그 공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 다 대입을 해서 금액을 정해지는 거죠. 그렇게 정했다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볼게요. 정했더니 A라는 사람은 감정평가 금액이 1억 나왔고요. B라는 사람은 감정평가 금액이 2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종전이 3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아까 배웠죠? 자본금이 3억, 토지는 매입한 비용이 3억, 그 다음에 종후가 8억, 마이너스 5억이니까 3분의 8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조합원끼리 한번 계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돈이 이렇게
종전자산으로 해서 분모로 가고요. 아까 배웠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 산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종무자산이 여기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여기로 와서 비례율은 이제 100이 되는 거죠. 요 100이라는 숫자는 요 100을 놓고 요거보다 낮으면 사업성이 좀 마이너스 났다. 요거 높으면 돈이 남았다. 이제 이걸 뜻하게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관리처분 때 뭘 보여주는 거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조합원 한 명 한 명한테 보여주는 거죠. 비례율이 100%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까 그 공식에 의해서. 그런데 당신은 감정평가 금액이 1억이 나왔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그런데 거기에 비례율 곱하면 1억이다. 권리산정액은 이제 권리가액이라고 불렀죠. 여기 권리가액이에요. 감정평가 금액 곱하기 비례율 권리가액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권리가액은 내 권리 합산된 금액. 이 권리가액이 1억이 나왔는데, 거기에 비례율 곱했더니 분양기준가액이 됐는데, 이게 1억이 됐다. 그런데 아까 이 사람한테 아파트 뭐 주기로 했죠? 이 사람한테? 1억 8천짜리 아파트 주기로 했죠? 그럼 1억 8천짜리 아파트를 줘야 되니 당신은 분양기준가액이 1억이니까 8천만 원을 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B는 당신은 2억의 권리가액인데 비례율 100%가 돼서 2억의 분양기준가액이 됐으니 1억 8천짜리 아파트를 받으니까 2천만 원을 환급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간에서는 추가 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법에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청산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청산금은 어떻게 쓰이느냐? 요 사람이 내는 돈 8천만 원이 청산금으로 부담금으로 조합에 이 두 명의 공동통장에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일반 분양을 했죠. 1층을 2억 1천 했고요. 4층을 2억 3천 했죠. 그러면 요 두 개가 일반 분양 수익금으로 들어오게 되죠. 어느 통장에 들어오게 돼요? 시공사 통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합 통장으로 들어와요. 조합 통장에 들어오면 요 돈에 소유자 A가 내는 돈 8천만 원이 더해질 거라고요. 그러면 5억 2천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5억 2천 중에서 아까 비용이 얼마였죠? 비용이 5억이었죠. 그럼 비용을 5억을 시공사 주고 은행 주고 다 주고 요 나머지 2천만 원을 요 사람한테 환급을 시켜주면 그러면 관리처분총회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조합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청산을 할 수가 있죠. 청산을 하면 조합이 없어지고 해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게 비례율인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라고요?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도 산수를 하고 있다. 이제 고등수학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고등수학으로.